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1월 21일 중공의 대표적인 극좌파 샤오펑 평론가 스마난이 레노버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유 자산을 싸게 팔아먹는 자산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노버의 창립자 류찬조와 양 유엔칭 같은 회사 고위층들이 수억 유엔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총묘 후방장, 가난한 절에서 주지가 부자 노릇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나는 특히 레노버 창립자 류찬조와 그의 딸 디디추싱의 류칭이 손을 잡고 금융업 인수합병에 나섰다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딸은 딸인데 도대체 부녀가 한통속이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디디추싱이 레노버와 함께 현대재산보험 지분 64%를 취득한 사실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이제는 보험으로 판도를 넓히려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현대재산보험은 한국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중공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중공에서는 해상화재보험이란 말 대신 재산보험이란 단어를 씁니다. 현대재산보험의 지분구조는 한국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33%, 레노버홀딩스와 디디추싱이 각각 32%씩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나는 레노버의 부채율이 90%나 달하면서 소액대출과 보험 등 금융부문에서 활발하고 인수합병을 하면서 소위 기적을 이룬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또 레노버는 중공인들에게 자사가 민족 기업이니 제품을 사달라고 호소하면서 핵심 엔지니어 7명 가운데 4명이 외국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노버의 이 사진들이 연봉으로 5천에서 6천만 유엔, 한화로 100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챙겨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레노버는 1984년 중국 과학원 컴퓨터 기술 연구소가 20만 유엔을 투자해 11명의 엔지니어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1996년부터 중국 내 컴퓨터 판매 1위를 장악해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IBM의 PC 부문을 인수해 2013년에 PC 판매량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레노버가 중국 과학원의 투자로 탄생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유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스마나는 레노버가 국유 자산을 싸게 팔아먹었다면서 장저민의 아들 장면홍이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과학원도 언급했습니다. 스마나는 자신의 영상에서 중국 과학원은 2009년 이후 레노버의 지분을 저가의 루즈창의 판하이 집단 유한공사에 넘기도록 해 13억 유엔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장면홍이 중국 과학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지분 구조에도 손을 댄 겁니다. 루즈창은 태선의 멤버로 장면홍이 레노버를 이용해 판하이 집단에 수여를 해준 겁니다. 중공 1세대 벤처 기업인들의 사조직인 태선회는 시진핑이 알리바바의 마윈을 두들기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5억의 지존이라는 태산의 명칭을 딴 태산회는 1994년에 조직된 비밀 사조직으로 입회비가 1억 유엔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려면 2명의 소개를 받아야 하고 1,000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또 모임에 결석할 경우 벌금이 20만 유엔입니다. 태선회는 레노버의 류찬조를 비롯해 거인 망락의 스위주, 알리바바의 마윈, 바이두의 리엔홍, 후싱의 구억광창 등 중공세계 실력자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태산회는 2021년 1월 마윈이 탄압을 받을 때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태산회는 창립 20주년이던 2013년 세인들의 눈을 피해 타이완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두 16명이 참석했는데 레노버의 류찬지를 비롯해 짱지유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던 거인 집단의 수이주, 중화권 영화 산업의 거물 왕중진 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산회의 철칙은 회합을 가질 때 절대 촬영이나 녹음, 필기를 금하는 겁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해 타이완에서는 베이터우의 후미진 곳에 있는 장어 요리 전문점을 택했습니다. 요리점 밖에 태산회 20주년 모임을 환영한다는 붉은 종이를 붙여놓자 깜짝 놀라 이를 급히 떼어내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태산회의 재력은 워낙 막강해 푸커 띠구어 국가에 맞서볼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 시진핑의 본거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천의 멤버 대부분이 장점인 시절에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11월 22일 밤에는 환구15 후시진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의 국유 재산이 소실되고 있는 것은 장점이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유 기업의 부를 나눠서 권력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장점이는 상하이 리엔허 투자 유한 공사를 빼앗아 자기 편에게 줬고 정청홍은 루농을 집어삼켰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장점인과 정청홍이 국유 자산을 탈취하는 것은 이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대형 IT 기업들을 상대로 공세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니온 게이지아 신문은 중공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이른바 데이터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버는 만큼 여기에 과세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또 공동부유의 일환입니다. 전 충칭시장 황치파는 2021년 10월 상하이 와이탄의 금융 서밋에서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거래해 얻는 수입의 20-30%는 그 데이터 생산자, 사회 전반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치파는 상하이시 종합계획실 보주임, 푸동개발 판공실 주임을 역임하고 2010년에 충칭시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황치판의 발언은 중공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윈의 알리바바와 마화탕의 텐센트를 더 쥐어짜 공동부유에 쓸 돈을 더 뽑아내자는 계획입니다. 중공상무부도 10월에 전자상무 145 발전 계획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교육액을 2020년에 37조 유엔에서 2025년까지 46조 유엔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공은 이미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바이두, 징동, 수닝, 메이투안 같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을 뜯어내고 공동부유기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 간 무기 거래가 수면 밑에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 타이완 미국 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타이완은 장제스 시절부터 미국과 인연이 있는 무기장 라이프 무역으로 하여금 양국 간 무기 거래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무역은 미국인 에드워드 레펠트가 세운 회사로 타이완인 사정과 퇴역 장성을 영입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F-16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타이완의 항공부문 방산업체 한샹은 미제 무인기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상의 CEO 후카이홍과 라이프 무역의 사장 리스판 등은 10월 미 캘리포니아 제너럴 에이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스를 방문해 MQ-9B 시 가디언의 수리 주문을 따냈습니다. 물론 미국은 MQ-9을 타이완에 팔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에이토믹스 관계자가 이 무인기를 운영한 타이완의 샤이, 화롄 공군기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 무역은 또 11월 미국의 MH-60R 대잠 초계 헬기 구매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은 2022년 방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무역은 예전에도 타이완 국방 강화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단교 이후 타이완이 자주 국방에 매진할 때 국산 전투기 IDF 진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게 라이프입니다. 또 티엔궁, 티엔젠, 슝펑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고 타이완 공군이 F-16AB를 구매할 때도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육군이 M60A3와 함께 사용하는 국산 전차 CM-11 용호 전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도 도왔습니다. 타이완은 오랫동안 최신 무기를 구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기갑부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M1A2T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60톤이 나가는 거대한 미제 M1A2 전차는 타이완의 지형이나 도로 교량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타이완은 구형 전체의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1947년에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M41D 워커 불독 전차가 아직도 사용됩니다.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노후한 전차입니다.
대부분은 퇴역했지만 일부는 성능을 다소 보강해 최전방섬 진먼에 배치했습니다. 타이완의 지형 특성상 전차는 대개 해안포 대용으로 활용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